7시 34분 30초입니다.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 대통령, 2위 국회의장. 그렇습니다. 경제 관련 법안의 직권상정 문제를 놓고 청와대하고 국회의장이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정의아 의장 해임 건의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의아 의장은 내가 성을 갈든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 대변인 수원 팔다리죠, 그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김용남입니다. 어디, 서울 출신이요? 수원 출신이요. 발음 좋게 하세요. 발음. 그런가요? 예. 자,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고, 특히 이제 네. 김용남 의원은 이제 원내 대변인이니까 그 의총의 결의를 또 갖고 정의아 의장한테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제가 원내 대변인이라는 당직을 갖고 있으니까 의총에서 모아진 총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긴급히 처리해야 될 이 법안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원내 대변인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린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지속적으로 줄고 또 미국에서 7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하는 등의 여러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 관련한 상황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국가 비상사태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의견이고, 물론 제가 새누리당의 원내 대변인으로서의 당직자로서의 역할은 다른 국회의원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역할을 수행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비상사태로 볼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교안 그 정무수석이 정의아 의장을 찾아가서 직권상정을 일단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입법권에 대한 관여 또 침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부탁을 드리고 요청한 거기 때문에 입법권의 침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현기환 정무수석이 그렇게 한 것은 또 일단 정부나 일부 그 여당 의원들의 그런 발언 내용을 보면 일종의 답답함 내지는 애절함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된 지가 지금 1,400일이 넘었거든요. 근데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 답답함에서 그런 발언이나 행동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국회에 박형준 사무총장 이 시간에 인터뷰했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정 의장께 전화를 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요 근래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답답함이라는 게 대통령 긴급명령권이라도 적용해야 된다,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맞는 건가요? 긴급 재정명령인가? 사실은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소위 그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현행 국회법이 제일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현행 국회법은 위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 제재구원의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이루어진 법률도 소수가 반대하면 본회의 표결까지 올라올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이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는 법안은 본회의로 바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소위 다수결인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게 소수의 의사에 따라서 의사 진행이 좌우되기 때문에 국회법은 분명히 위헌 법률이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지 않다 보니까 이 법률 체계 하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니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얘기도 나오고 대통령의 긴급명령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법률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해석으로 그렇게 다른 제도를 통해서 우회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긴급 재정명령은 청와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정의아 의장이
그 뭐 많이들 찾아가서 빨리 통과시켜달라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선진화법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나한테 왜 그러느냐. 아마 그 당시에 그 황우려 지금 부총리가 대표 시절에 만드는 걸 이제 비판한 것 같은데 지금 헌법 소원을 내놓은 상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뭐 네.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서는 재발등 찍은 거죠. 사실은 그때 그렇죠. 뭐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예. 네, 그 대단히 잘못한 사람이 황우려 지금 부총리인데 그때 국회의장 하고 싶어가지고 의총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후보를 정의아 현 의장하고 황우려 그 지금 이제 교육부 총리하고 출마했는데 정의아 의장이 101표, 황우려 부총리 그 당시 대표가 46표 뭐 이랬습니다. 자, 그건 뭐 그때 얘기를 괜히 하는 거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얘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명분도 없고 네. 우리 현실과도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소수 당이 지역구 의석은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정당별 투표에서 18%만 득표를 하면 네. 비례대표 현행 54석을 다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네. 거꾸로 말씀드리면 제1당이 네. 다수당이 지역구 의석에서 50%의 의석을 차지하고 네. 정당별 투표에서 50%의 득표를 하더라도 비례대표는 한 석도 못 가져가는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네. 뭐 소수당에 대한 보호 이런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만 네. 사표 방지의 명분을 또 주장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네. 더 많은 사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1당에 대해서 정당 네. 투표를 한 유권자들은 다 그 표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제도 하에서는. 네. 명분도 없고 네네. 우리 정치 현실에도 전혀 맞지 않고요. 특히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나라는 전 세계에 한 군데도 없고요. 예. 이 사표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제도입니다. 이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당별 득표율의 전체 의석 수를 연동하는 제도인데요. 네.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드시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제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면 새누리당 안에서 계속 자충수를 두는 거죠. 이거를 이병석 의원이 제의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부터 요구를 했고 이병석 의원은 그러면 50%만 연동하는 것으로 하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재가 더 이상 힘든다. 정의아 의장 얘기하고 연령을 그동안 이제 계속 내려달라는 얘기를 야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18살. 네. 지금 19세에서 18세로. 이거에 대해서는 타협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인 것이요. 18세면은 대부분 고3 수험생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유권자를 찾아가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고3 수험생 교실을 찾아가서 선거운동을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건 전혀 우리 현실하고 맞지도 않고요. 정서상도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18세로 낮추되 고교생을 제외하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고교 재학생을 제외하는 게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옵니다만 이건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고교를 다니다가 퇴학당한 학생은 선거권이 주어지고요. 멀쩡하게 잘 다니는 학생은 선거권이 없어집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런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이게 평등권의 침해죠. 이게 오히려 퇴학당한 사람은 선거권이 있고 권리가 생기고 멀쩡하게 잘 다니는 그 학생들은 선거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헌이라 이건 안 되는 발상이고요. 야당에서는 뭐 유럽의 어느 국가가 뭐 선거권이 18세까지 낮춰져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자 그러는데 그런 나라들은 취약 연령이 우리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학제가 우리하고 틀려서 만 18세에 대부분 우리식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미 사회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이고요. 우리 실정에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18세까지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야당은 아무리
정당의 목표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네. 지금 고3 수험생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에서 이기겠다. 또 네. 그 고3 수험생들을 가르치는 정교조 교사들을 동원해서 표를 좀 더 얻어보겠다라는 네. 뭐랄까 이게 좀 정의롭지 못한 주장입니다. 그 OECD 34개국 중에 한 32개국이 18세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닌데 이제 학제 때문에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그 나라들은 우리보다 학교를 지금 뭐 우리나라도 앞으로 취학 연령은 1년 낮추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만 우리보다 학교를 일찍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죠. 졸업을 우리보다 빨리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사회인 내지는 뭐 진학하는 사람들은 대학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이제 간단하게 여쭐게요. 자,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선거구 획정이니 이 그 쟁점 법안 같은 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며칠 전에도 국회의장 중재로 각 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뭐 한 7시간 만났었죠. 마라톤 협상을 했습니다만 그 협상을 끝내고 나오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저하고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입니다만 7시간 협상해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왜 뛰쳐나갔는지 이해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안철수 의원 뛰쳐나간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 지지세가 중도층이 그쪽으로 빠졌다는 것에 대한 경고음이 울린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얘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 당이 더 노력해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돼가지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수원시평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7시 46분입니다.